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극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인어는 어떤 자의 영혼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악마에게 물었다. 그러자 악마는 열매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곳은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간이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미는 열매를 기꺼이 받아먹을 것이라고 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마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다. 인어들은 언젠가부터 나타난 그것들에 대해 알려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그저 용이 되지 못하는 이 무기를 한심해하며 무시하기만 할 뿐 지키고 있는 나무가 무엇이고 왜 지키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속은 것에 분하고 약이 올랐지만 더 따지고들 의욕도 사라지고 하다못해 구차한 변명거리조차 떠오르지 않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악마는 마지막으로 인어에게 천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예사롭지 않은 열매들을 건네주곤 그것이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어둡고 스산한 밤, 인적이 끊긴 버려진 공원 공터에 한없이 애처롭고 구슬프면서도 한에 사무친 듯 섬뜩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겐 전해지지 않았고 떠돌던 짐승들만이 듣고 주변을 서성일 뿐이었다. 여인은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곁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런 그녀 앞에 열매의 안내를 받은 인어가 호련히 나타났다. 그녀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인어를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며 물었다. 처음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고 황망함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곳을 벗어나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소리도 쳐보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듯 그저 그들은 그녀를 매정하게 지나쳐만 갈 뿐이었다. 그렇게 살아있는 인간은 자신을 볼 수 없고 존재도 느낄 수 없기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걸 체념하고 울고만 있었는데 인기척도 없이 불쑥 나타나 말까지 걸어오는 인어가 그녀에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건 당연했다. 호련히 등장한 인어는 잔뜩 긴장한 것이 허탈할 정도로 별다른 기운을 보이지 않는 데다 거만하고 당돌하기 짝이 없어 헛웃음만 자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경계심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여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육체의 승사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아직 저승사자를 만나고 동행하고 싶진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이기에 울며 간절하게 빌었었다. 절대 혼자만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반드시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인간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혜영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흑수저 계층으로 태어나 쭉 그 삶을 이어오며 늘 빈곤에 찌들어 고단하게 살면서도 언젠가 주어질 큰 행운을 기대하며 매주 월요일이면 습관처럼 복권을 샀다. 그러면 며칠간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당첨되는 상상을 하며 어두운 삶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들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다. 주변에선 혜영의 연인 기근이 보이는 행실을 지적하며 걱정하는 말들을 늘어놓곤 했지만 그녀 눈에는 그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무시하려 애쓰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했다.
그만큼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럴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영에게도 큰 행운이 찾아왔다. 늘 습관처럼 샀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되며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 그녀는 그 사실을 곧장 사랑하고 믿었던 기근에게 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다.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백수건 달러 살던 기근은 혜영을 만난 후부터 쭉 기생충같이 빌붙어 살면서도 예고 없이 비나 눈이 쏟아져도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우산을 들고 집 근처도 마중 나가는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조차 단 한 발짝도 출근을 배웅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복권 소식을 듣자 평소와 달리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 회사 앞까지 찾아가 기다렸다. 혜영은 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녹초가 되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날은 걸음걸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회사 앞까지 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근을 보는 순간 정말 깃털이 되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토록 바라오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너무도 행복하면서도 마치 꿈만 같아 불안해 속으로 빌었다. 만약 그 모든 게 꿈이라면 그대로 깨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정말 군데군데 붉게 꽃이 핀 자국이 있는 팔을 내밀며 과장되게 엄살을 피웠다. 무너진 푸르스름한 달빛을 받은 그의 눈이 찰나의 순간 비열하고 잔인하게 번뜩이며 그 밤에 일어날 창극을 예고했다. 그런데 딱하게도 혜영은 눈앞에 펼쳐진 행복만 보느라 바로 옆에 바짝 붙어있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평소 그들이라면 꿈도 못 꿨을 고급 식당에서 사치스러운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기근은 소화도 시킬 겸 데이트 핑계로 평소 친구들과 자주 가던 그 공터로 그녀를 유인했다. 그때 그녀는 특별한 날을 맞아 특별한 데이트를 하자던 그의 말을 전혀 의심 없이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고 그 대가로 곧 닿을 줄 알았던 행복이 산산조각나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대로 벗어날 수 없는 불행에 온전히 갇혀버렸다. 그는 공터에 도착하자 바로 태도가 돌변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별다른 기색도 없이 급작스레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것도 아주 거칠게 낚아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흙바닥으로 쏟아내곤 오랜 시간 함께한 것을 증명하듯 다 낡고 해진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혜영은 어안이 벙벙한 채 한동안 넋놓고 바라만 보았다. 기근은 그런 그녀는 깡그리 무시하고 지갑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넣어둔 복권을 꺼내들고는 새어나오는 비열하고 너절한 웃음을 감추지 않고 여실히 보였다. 그는 복권만 쏙 빼들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지갑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것 마냥 오만상을 쓰며 멀찌감치 던져버리고 발악하며 묻는 그녀를 뒤로하고 거리낌 없이 차갑게 돌아서 혼자 공터를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도 그녀는 그를 원망하기보단 그대로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평생 염원했던 부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붙잡고 애원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곤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벌레 털듯 털어내며 다시 가던 길을 가려 했다. 혜영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기근의 진심을 듣고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에 악에 받쳐 온 힘을 다해 붙잡고 늘어지며 욕설을 뱉어냈다. 그는 순간 차오르는 하를 참지 못하고 작고 마른 몸을 있는 힘껏 밀쳤고 그녀는 맥없이 밀려 넘어지며 조경을 꾸미기 위해 가져다 놓았던 돌에 하필 머리를 부딪히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때라도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렸다. 혜영은 그렇게 그대로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어둠이 깔린 이 길 위에 그림자 춤추는 밤의 유람 고요한 숨결 속에 깃든 비밀스러운 눈물의 장막 가면 속의 얼굴들 웃음 뒤에 감춘 고통 환영 속의 춤 사위 사라져가는 기억들 처음에 인어는 악마의 거래에 대해 아는 인간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사악한 것들의 게임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건 스스로 거래를 수락하고 그 일을 하기로 한 순간부터 내도록 마음 한쪽 어딘가를 무언가가 짓누르는 기분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막상 소원자와 마주하자 그 짓눌림이 크게 느껴지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 갈팡질팡하며 도로 물리고 싶은 심정이 들었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왠지 모르게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지며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순간 당혹감이 들며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엄하게 다그쳤다. 인어는 혹시라도 자신의 말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을까 초조한 마음에 은근히 혜영의 눈치를 살폈다. 인어가 말하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열매가 호련히 나타났다. 그때 아주 잠깐 혜영의 눈이 흔들리며 주춤했지만 이내 소원을 말하고 집어든 열매를 주저없이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녀는 그렇게 악마와 계약을 하고 영혼을 귀속시켰다. 그런데 그때 인어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시간과 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았기에 교활하고 사악한 악마는 말하지 않았다. 인어가 준 열매를 먹은 혜영의 혼은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져 있던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근은 머리맡에 당첨된 복권을 두고 불과 몇 시간 전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자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에 치를 떨며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단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잠든 그를 깨웠다. 잠에서 깬 기근은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혜영을 보곤 화들짝 놀랬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는 곱빼기도 없이 여전히 무시하며 퉁명스레 막말을 뱉어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대꾸하고 자리에 누운 채 손만 뻗어 휘적거리던 머리맡에 둔 복권만 챙기고 그대로 돌아누워 다시 잠을 청했다. 혜영은 그런 폐악질을 하고도 조금의 죄의식이나 죄책감은커녕 일말의 양심이라고는 없이 뻔뻔하게만 구는 기근에게 한멸이 들며 지금까지 미련을 가지고 그런 그를 믿었던 자신에게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그로 인해 잠시 잠잠했던 분노가 폭발했고 동시에 다시 깨어나고부터 느껴지던 알 수 없는 힘이 꿈틀거리며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그대로 있다간 온몸이 타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쏟아내었고 그건 고스란히 자고 있던 기근을 덮쳤다. 그러자 갑자기 전해지는 뜨거움에 잠에서 깬 그는 온전하게 전해지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내지르며 발작하듯 몸부림치다 아주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도 그의 영혼은 길고 긴 시간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죗값을 모두 치렀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그저 누군가 누워있었던 듯 흐트러진 이부자리와 복권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녀는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곤 그 자리에 잠들었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요란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